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군사력 비교나 가상전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인류의 탄생 이래 유례없는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는 현재 다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022년 들어 긴장감이 끊이질 않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수많은 국내외 언론사들이 끊임없이 속보 기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향후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2월 16일 미국은 이날을 침공식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빗나갔으며 이후 2월 2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분쟁 지역인 돈바스를 독립국으로 선포하고 독립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밀어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24일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 말았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했고 그 규모만 20만 이상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은행 등이 공격을 받아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넘어 군사작전도 시작되었는데 현재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이 진격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북쪽 접경 국가인 벨라루스 역시 러시아와 함께 참전했습니다. 뒤이어 방공시설과 공항, 군부대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오데사, 드네프르, 자포리자, 마리우폴 등 무려 12개 이상의 도시들이 공격받고 있죠. 이에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도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그리고 북부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군대를 밀어넣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향해 무장 해제와 귀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간인들의 총기 사용을 허가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계엄령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공권이 러시아로 넘어간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공군기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푸틴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만을 원하고 있는데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생각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에서도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기어코 전쟁을 선택했다며 미국과 그 동맹들은 단결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죠. 한편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크는 러시아의 행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수많은 민간인을 위협에 빠뜨렸다며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아예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진행할 동안 러시아는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안토니우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라며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영국과 동맹국들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죠.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의 이런 광기 어린 행보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민을 대피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를 향한 제재에 동참할 기미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계획은 차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NSC 회의를 거쳐 나올 예정입니다. 중국의 행보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야욕을 꾸준히 내비치고 있는 중국에겐 세계의 시선이 우크라이나로 쏠린 현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을 텐데요.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사태의 원인이 나토의 동진에 있다며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펼치기도 했죠. 세계는 현재 긴장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도발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결말은 핵전쟁일지도 모르죠. 전쟁이 발발한다면 죽게 되는 것은 전장의 젊은이들 그리고 후방의 민간인들입니다. 국가의 존속이 최우선인 정치인들은 부디 이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는 시시각각 변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